보통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라는 애들은 참 까다롭습니다. 저는 보통 이 급등주라는 것을 여자친구로 비유를 잘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남자의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또 가끔은 여친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가끔씩 있죠. 급등주가 보통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상식적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급등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트리죠. 그래서 이 급등주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를 때는 그들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맥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보다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맥이 상당히 좋다,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즉, 급등주도 그들의 생태계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잘 다루고 싶다면 제일 먼저 그들의 생태계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논리나 근거 그런 것들을 꼭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을 잘 하시려면 제일 먼저 그들의 생태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공부를 하시면 급등주를 다루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패턴,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 수많은 여러 가지의 모양, 형태 그런 것들을 많은 실전적인 경험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루아침에 뭘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가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꾸준한 공부만이 급등주를 잘 다룬다는 것, 그런 점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진행했던 종목들 다시 복귀하면서 본인이 진행했던 매매에 대해서 스스로도 복귀하고 수정 보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했던 종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루메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셀루메드는 처음에 장가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진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을 유지할 때는 공략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날짜에 물량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량이 이날도 제법 좀 나왔죠. 거래량이 그래도 120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점상 공략하신 분들 대부분 다 물량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당일날 어제는 점상을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물량이 좀 적지 않게는 나온 편이라 크게 갈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30% 수익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금요일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
물론 흐름을 봐서 또 봐야겠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또 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니까요. 항시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일단 셀루메드는 점상 수익은 참 감사한 수익이었고 혼조했던 시장에 대비해서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금요일 날. 자, 그리고 다음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는 매도가 오늘 좀 좋았다고 봐요. 계양전기 우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도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185% 정도 수익이었죠. 185% 수익에 마무리를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좋은 수익을 잘 가져왔었죠. 큰 욕심을 더 이상 부릴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계양전기는 그 정도 수익이면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날짜가 상당히 공급이었습니다만은 이 날짜에서 잘 보유를 했던 점이 그 다음 날의 수익을 가져오는 큰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나름대로는 조금 해주고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4,000원 기준가를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진행에서 우리가 한 두 번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 4,000원을 회복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 다시 조금 한 번 더 총 한 3번 정도의 매매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전기 한 종목으로 가지고 상팀들이 수익이 참 좋았죠. 185%면 물론 다 185% 올로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100% 먹은 사람도 있고 120% 먹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배포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되고 그 수익이 어디까지 나왔고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큰 그림을 공부하기는 참 좋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거지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가, 이런 것이 이 공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를 하지를 않고 눈으로 보는 것과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의 그 순간의 떨림, 호가의 흐름, 그 기세의 느낌,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난 뒤에 차트를 보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공부는 차원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는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항시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계양전기는 상매매로 185%대이로 그래도 20% 이상 나왔으니까 이 한 종목에 200% 이상은 나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약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에 6.5%, 6.6%를 지금 올려놓았는데 계양전기 우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한번 추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30분 단일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을 해야 한다. 주식은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0분 단일가 종목은 대응 자체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즉 단편적인 예를 봐서 계양전기 우 같은 경우도 시가가 점상이었단 말이죠. 점상에서 바로 하한가까지, 저가가 보면 하한가입니다. 하한가까지 이렇게 내려와도 대응이 되지를 못해요. 대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트레이딩은 될 수 있으면 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30분 단일가라도 의도적으로 전략을 잡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특히 우선주로 움직이는 이런 단일가는 물론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수익에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포기할 거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단일 거를 공략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모저모를 잘 따져보고 반대 급부를 반드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전 거래일에 이 종목은 우리가 시가로 공략을 해서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넘어온 종목이었습니다. 수익을 한 14% 정도 수익을 남고 넘어온 종목이었죠. 당일날 상종목도 그렇게 아침에는 강한 종목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모습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시가 4%대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가 낮지만은 여기서 바로 탁 쉽게 세워 올려주지 못하면 거의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합을 깨면서 이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겠죠. 아침에 시가 4% 정도 잡히는 거 보고 이놈은 틀렸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팀들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보합까지는 한번 버텨본다. 보합을 깰 때는 적어도 전일의 수익 14%는 챙기는 쪽으로 하자. 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어제 했던 수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유를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본질 개념밖에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뭐 자기들 개개인의 패턴이니까 뭐라 할 거는 못 되지만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보통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죠. 보통 마지노선은 색깔이 바뀌는 지점은 항상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바뀌는 돌파하는 시점에는 들어가고 그걸 깨는 시점에는 무조건 나와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도 항시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적어도 보합을 깰 때는 전일 수익은 챙기는 쪽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오늘 다시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단가는 12,200원을 200원과 12,500원 두 가지 타점을 잡았잖아요. 12,200원은 여기죠. 12,500원은 약간 위인데 두 분의 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수익률도 그렇게 뭐 작은 수익률은 아니었어요. 이 두 분의 수익률만 해도 거의 2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이것만 해도 오늘 단일 대이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깔끔하게 여기서 그냥 전일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기다렸다가 오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차피 대이로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의 매매에도 또 수익률이 25%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제 수익 14, 5% 챙긴다고 하더라도 이 한 종목에 40%라는 수익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울 점은 아침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 즉 욕심을 내고 끌고를 가려고 했다면 전일에 먹었던 수익은 다 뱉어냈겠죠. 그리고 오늘 다시 들어가는 수익은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전일의 수익은 먹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색깔이 바뀌는 지점, 그런 지점은 항시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는 지점은 가장 극명한 반전의 계기이기 때문에 챙겨놓는 것이 좋죠. 근데 때로는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은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의는 그거와는 좀 틀리거든요. 대의는 대의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뭐 전일에 가져온 수익이 오늘 크게 튀어주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오늘 다시 두 분의 공략에 의해서 25%까지 수익을 주었으니까 나름대로 수익은 잘 줄 것 같아요. 전일 수익도 정말 깔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4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일 고속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파동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쳤단 말이에요. 왜냐 아침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넘어왔던 계양전기나 이런 종목들 좀 처리하기가 좀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전일에 상한가에 들어갈 때도 실제로 우리는 천일을 안 보고 동양 고속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라 이것을 이제 뭐 다룰 수밖에 없었고, 동양 고속에서 어제 그래도 한 20% 수익은 챙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일 고속은 아침에 파동은 놓쳐버리고, 그래도 그냥은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은 보내줄 수가 없어서 다시 타점을 잡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고점이 보면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서 놀 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거는 37만 원이었습니다. 37만 원 이 정도면 되지. 38만 원이니까. 37만 원 살짝 깨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왔죠. 37만 원이 2%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24%까지 올라갔던 애를 2%대인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다리기는 상당히 인내심이 좀 필요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위로는 잡지 말자, 우리는. 왜? 눌러주지 않으면 이 종목 더 많이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어디까지 또 내려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눌림의 폭을 좀 깊게 잡은 거죠. 근데 또 보합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종목은 보합이나 시가를 이렇게 잡는데, 저는 좀 더 위에 잡았잖아요. 왜 좀 더 위에 잡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고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23%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익률은 딱 한 번에 매매했지만은 20% 수익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천일 고속도 섭섭하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일 매매에 있어서 가장 깔끔했던 종목이라면 우림 PTS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장전에부터 우림 PTS는 종목을 준비를 하고 시가 공략 종목으로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부터 공략을 하게 되죠. 바로 치켜 세우는 이 모습, 이게 참 좋았거든요. 바로 상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상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재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쁜 재료는 아니었죠. 그래서 뭐 뒤에 조금 약간 풀렸지만은 그래도 약간 이 시간은 뭐 똑같은 시간이니까. 자, 우림 PTS는 말 수익을 안고 있지 않았으면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흔들리고 뭐 그랬겠지만, 수익을 거의 20% 가까이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절반은 쫄면 절반 정도 팔고 절반만 보유하면 되니까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쫄면 절반을 팔아라. 쫄면. 쫄려. 불안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절반을 팔아라. 또 상승을 한다. 또 하락할까 무서워. 그럼 또 절반을 또 팔아. 아니, 트레이딩이 무슨 뭐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쫄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금액만 가지고 해도 돼요.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사 별거 없거든요. 근데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다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림은 깔끔하게 시초가 공략해서 20% 가까이 19.2%죠. 20%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금요일날 한번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림 좋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비치로넥스도 우리가 대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이 지점에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여기 13,800원을 돌파할 때, 즉 이 시점이었죠. 13,8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우리 타점으로 보자.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 해가지고 몇 번이나 여기서 망설이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파할 때 보자라고 이제 봤죠. 그래서 이 돌파하는 시점을 타점으로 잡아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상가까지는 뭐 크게 욕심 내지는 않았어요. 빛으로는. 그래도 26% 가까이 올라가졌죠. 또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20%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면 안 그래도 뭐 안 좋았던 시장에 전일에도 뭐 전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시장이 오늘 깔끔하게 나와서 뚱무슨 참 뭐 좋았죠. 근데 참 좀 아쉬웠던 점이 제가 비트로를 하면서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캔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 캔커를 같이 붙여놓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날 분위기가 참 애매했단 말이에요. 참 애매해가지고 상승폭을 참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채공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었단 말이에요. 바로 체크 세웠다면 바로 캔코를 바로 붙였을 텐데 여기서 채공 시간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종목밖에 수익을 못 올렸는데 캔코를 같이 바로 붙였으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적어도 20% 이상의 수익은 40%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제 욕심이 좀 과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만이라도 뭐 큰 수익이니까요. 빛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공략 종목은 알지노믹스였죠. 알지노믹스는 보시다시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친구가 또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죠. 근데 그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알지노믹스는. 좀 아쉽다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시가가 1%대로 출발했잖아요. 전일에 알지노믹스가 시간에서는 3%대인가 아마 시간에 됐는데 시간에 1%대가 됐다는 것은 아침에 시가 1%였던 것은 벌써 아침에 시간에 싸우면서 전일보다 지고 출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잉태하는 잉태가가 참 중요한데 전일 시간에서 3%였다? 그럼 전일에 시간에서 3%를 주고 승부를 건 사람들은 아침에 시가가 1%인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들고 있겠냐고요. 팔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다른 종목을 보여서 아침에 얘 시가를 확인은 하지는 않았으면 일단은 우리가 시가 공략을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잠시 띄워주고 시가를 깨죠. 한 3%인가 띄워주고 시가를 깹니다. 그럼 본절이나 그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색깔이 다시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점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로 좀 공략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보합 기준가 1차 공략이 이러시고 다시 또 하락을 하죠. 다시 지자리에 옵니다. 또 당연히 2차 공략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매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편안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좀 있었던 종목이었고 하지만 좀 실망스럽다 할 수 있겠죠. 즉 이미 이 앞에서 올라왔던 이 큰 파동들이 되게 컸잖아요. 수익폭이. 그래서 더 이상 여력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도 금요일 진행했던 것은 기술주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면 한 15, 6% 그 정도 나왔으니까 밥값은 잘 줬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매매였습니다. 이런 매매는. 자, 그리고 오늘 현대무백수도 저한테는 좀 아픈 이빨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림이 바로 상한가를 붙이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현대를 추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라캐스트를 추종할 것이냐 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둘 다 모습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둘 다 힘이 좋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림을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바로 붙이기에는 우림이 여기서 약간 멈칫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약간 멈칫해주는 모습. 여기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랬죠. 바로 굉장히 강하게 붙였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멈칫한 시간 동안에 아 현대모백스를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은 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타점을 좀 잡고 기다려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현대모백스는 두 가지 타점 18,200인가 18,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18,500까지는 한번 이렇게 주었죠. 주었는데 조금 상승을 해주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레를 잡으면 장단점이 참 확실하죠. 첫 번째 타점에 타고 왔을 때 체킹이 딱 되고 상승을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첫 번째 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럼 두 번째 타점이 18,200원이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되죠. 수익률은 8에서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18,000원 같은 이런 단가를 잡거든요. 근데 참 애매하게 200원, 500원 이렇게 잡았지만은 그래도 잘 눌리면 잘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 코어 트레이딩에 눌리면 대단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눌림과 돌파는 정말 대단한데 자화자찬이 아니라 참 좋죠.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수익은 아니라도 앞에 우리가 우림 때문에 놓쳤던 종목을 그냥은 보내지 않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줬다. 즉 시야를 넓게 보고 했다는 점에서는 좋았다라고 봐요. 현대모백스도 8에서 10%면 밥값은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날 신규 상장했던 리버스 매도였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전날에 말씀을 드릴 대로 단가가 비싸다. 공모가 너무 놓치면 아침에 좀 관심을 받아버리면은 공모가 자체도 엄청 높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친구였기도 하죠. 시가가 66,000원에 있으니까 프리미엄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않았습니다만은 좀 단가 비싼 게 좀 아쉬웠죠. 그것은 여실하게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아침에 공략을 한 사람은 아침에 벌써 한 3분의 정도의 수익률로 나오는 구조였죠. 여기서도 뭐 대부분 다 아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 3분의 수익만 해도 벌써 뭐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정신이 없는 이 시점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이 두 개만 해도 한 10%는 먹었겠죠. 아무리 못 먹어도. 하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만 원 기준가를 잡고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5만 원도 살짝 깼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5만 원 기준까지 약간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파격적인 모습 못 보여줬죠. 그 점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한 12% 정도까지 한 13%도 못 갔죠. 그 정도 주었으니까. 아침에 오전장 좀 공략하고 뭐 후반부에 한번 공략하고 이때가 10시 반 정도 돼서 조금 기대감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 두 번 수익만 한 20% 이상 나왔다고 봐요. 물론 뭐 55,000원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았지만 역시 가지는 못했죠. 55,000원, 6만 원 지점에서 한번 더 봐주었지만은 조금 수익을 주고 내려오는 스타일. 우리 딱딱 기존의 단가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라 크게 다칠 일은 없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리버스 매너도 그냥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악순환 한번 하고 보내셨다고 봅니다. 그래도 20% 수익이면 조금 약절분 빼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봐요. 자, 잠시 트레이딩 가이드 좀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스스로를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꾸준하게 수련을 하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실전적인 공부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없이 책을 보고 수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전에서 배우는 공부만큼은 좋은 건 없거든요. 꼭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그냥 '나는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점은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만 들으시면서 하실 분들은 여기 우리 동영상 아무데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 가입. 이런 거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멤버십 가이드가 뜨고, 여기 보면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한무 라이브 트레이딩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부터 오전 동안에 매일 같이 저하고 라이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어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좋고,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는 이 톡이 있지 않습니까? 톡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시면 메신저로 진행을 하니까 충분히 하루에 한두 종목 승부를 보는 그런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도 듣고 방송도 듣고, 그리고 메신저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종목도 틀립니다. 그래서 각 어느 정도의 구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뭐 톡을 주셔도 되고. 어쨌든 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음 생각보다는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참여하시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한번 정말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한번 참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이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매를 마쳤는데요. 오전 2시간 매매를 우리가 보통 마치고 나면, 오후장은 오전장에 했던 종목들을 이제 추적 관리 대응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는 방식은, 매매는 오전장으로 끝내라. 오후장에는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뭐 모험 관리, 그런 데 신경을 쓰시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데 신경을 쓰라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장까지, 어제도 제가 뭐 문자 대화한 팀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전장에 수익을 잘 얻고 잘 버는데 오후장에 가서는 항시 잃고 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동을 하지 마라. 제발 좀. 오전장에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는데, 즉 오후장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오전장에 올린 수익이 목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자기는 얻고 싶은 수익은 1,000만 원인데 얻은 수익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오후장까지. 그 1,000만 원을 벌려고. 근데 그게 되나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시장은 더 가파라지고 더 날카로운데, 그럼 뭐 오전장에 돈을 100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도 난 1,000만 원을 벌 거야. 오후장 가서 그 100만 원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오전장에 매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오전장 매매한 거 보세요. 거의 다 오전장에 했잖아요. 겨우 그 2시간 만에 한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런데 오후장에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15% 시대 때는 우리 상무이 원래 근간이 상한가 매매지 않습니까? 우리 상무의 캐치프레이즈가 5분이었습니다. 5분. 단 5분. 5분 안에 승부가 마무리돼야 돼요. 점상 가려면 점상을 가고, 또 점상 들어가려면 점상 들어간 놈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뭐 끌고 갈 것이냐 절반을, 이것을 그 5분 안에 많은 걸 판단을 짓고 매수와 매도가 끝나야 돼요. 그것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10분. 조금 늦게 들어간 건 10분. 그 다음에 20분. 30분까지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게 상매매의 기본이었어요. 15% 시대 때는. 그러한데 데이라고 해서 틀린 건 없거든요. 아무래도 속도감은 좀 틀리겠지만 상매매하고는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절대로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권장드리는 매매 방식은 직장이나 아침에 30분 매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저는 투자자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30분과 60분이에요. 이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즉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자기 매매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우린 PT에서 20% 가까이 수를 안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셀룸에도 단점상 수익 안고 있으니까 금요일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성탄절인데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